안녕하십니까, 문현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녹조 발생으로 몸살을 앓았던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일부 보의 수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문을 연 4대강 보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시사플러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1년간 진행한 4대강 보호 개방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2012년에 완공된 16개 보호는 그간 환경 파괴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의 수문을 열고 생태계 변화를 지켜봐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수문 개방이 이루어진 곳은 모두 10곳.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는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해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4대강 보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녹조가 가장 큰 우려였지 않습니까? 일단 결과를 보니까 개방폭이 컸던 보를 중심으로 녹조가 많이 저감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개방폭이 좀 작거나 또는 개방 기간이 짧은 보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를 확대 개방해가지고 좀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대강에 들어선 보로 인해 흐르던 물이 정체되면서 강은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고인물에선 녹조가 창궐하고 오염된 사급수에 사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등이 강을 점령했다. 그 전에는 물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물의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물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강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파헤치게 되면 뭐 시큼한 뻘만 나왔었고, 그 뻘에는 환경부가 얘기하는 수생태 사급수 오염 지표종인 뭐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이런 굉장히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종들만 발견됐었던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 펄 성분들이,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 하수부랑 거의 같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지렁이도 엄청 많았고, 뭐 붉은 깔따구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큰 기벌레라고, 그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갇혀 있으면서 거기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생긴 박테리아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녹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먹었거든요. 최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설치 이후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보 설치 전과 후에 건강성 등급을 살펴보면 어류의 경우 5개 보에서, 저서동물은 10개 보에서, 부착 돌말류는 4개 보에서 건강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유수 환경이었던 게 이제 정수 환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유수에서는 민감하고 그런 종들이 생활할 수 있지만 정수에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건강성은 안 좋아지고, 종 다양성도 아무래도 서식처가 단순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적어지게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건강성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나쁜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조사 대상 15개 보 중 건강성이 가장 크게 하락한 보는 금강의 세종보다. 세종보의 건강 등급은 어류의 경우 보 설치 전 좋음에서 설치 후 나쁨으로 떨어졌고, 저서동물은 보통에서 최저 등급인 매우 나쁨으로 악화됐다. 세종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상류에 위치한 보이고 유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있던 그런 원래 상태에서 정수 조건으로만 바뀌게 되면 일단은 서식처가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해지면 거기 사는 아이들도 단순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수에 살던 아이는 사라지고 정수에 사는 아이들만 남아나니까 결국 서식처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종 다양성이 사라지는 패턴을 갖고 와서 다른 보보다는 세종보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4대강 사업 후 생명을 잃어가던 강은 지난해 수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수문을 완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와 영산강 승천보에서는 강물의 체류 시간이 최대 77% 감소하고 유속은 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회복되었다. 그 결과 수질도 개선됐는데 세종보와 공주보의 경우 수문 완전 개방 후 예년에 비해 조류 농도가 40% 이상 감소했고 영산강 승천보도 37% 감소했다. 세종보 개방 이후에 지금 세종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래톱 형성이 되고 여울이 생기고 또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자연성이 회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주보 개방된 이후 녹조가 작년에 많이 끼었었는데 지금 녹조가 거의 끼고 있지 않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셔도 상당히 물이 깨끗해졌다, 맑아졌다 그런 느낌이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에 물이 흐르면서 세종보 주변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드러나고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천변에서 번식하는 철새인 꼬마 물대새 알이 금강에서 발견된 것이다. 꼬마 물대새나 흰목 물대새들 같은 경우는 섬 같은 게 있어야 거기에 이제 그 육식동물 이런 것들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 하중도가 형성이 되면 쉼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쉴 수 있는, 그래서 새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가서 휴식터로 삼는 거고요. 갇힌 강에서 흐르는 강으로 바뀌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회복되고 다양한 동식물이 찾는 강으로 거듭나고 있다. 갇혀 있을 때는 민물 가마우지, 깊은 물에 사는 가마우지 종류들이 많았었는데 수문이 열리고 외가리, 백로, 뭐 황오리 같은 종들이 많이 왔죠. 특히 이제 뭐 독수리라든가 천연기념물 그런 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종이 일단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새 종류, 새들이 다양해졌고 야생동물들도 좀 요즘에 배설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고요. 보안에 갇혀있던 물을 흐르게 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강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갔다. 한동안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7수에만 사는 제첩이 금빛 강물 속에서 반짝였다. 파다 보니까 제첩 치어, 아주 작은 치어가 그날 발견한 게 한 30-40마리 될 정도로 그냥 모래를 파면 나올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4대강 사업 전에는 금강에서 제첩이라든가 다슬기, 이런 말조개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다 없어졌다가 다시 상대적으로 모래가 돌아오고 하니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올해 첫 발견이에요. 강은 원래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몇 미터씩 되는 깊은 물이 있고 몇 센치도 안 되는 얕은 물이 있고 그리고 막 빠르게 흘렀다가 고이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안에 다양한 생태계들이 구성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사실은 강 스스로가 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화해내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맑은 강을 유지했는데 이런 강의 기능들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호수가 다시 강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8개의 보가 들어선 낙동강의 상황은 어떨까? 제작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강정 고령보를 찾았다. 장마철 내린 비로 인해 잠시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하고 있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을 하고 보개방을 이제 일부 했습니다. 그 1차 개방 때는 4개 보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강정보부터 아래쪽에 있는 4개 보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열린 폭은 대단히 미약했죠. 한 1m 내외 정도로 이제 다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강의 변화를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찔끔 개방 논란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보 인근에 대규모 양수장과 취수장이 위치한 곳이 많은 상황 때문에 지난 1년간 3차례에 걸쳐 5개 보만 소폭 개방했다. 수문 개방이 제한적이다 보니 낙동강에선 큰 변화를 체감할 순 없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낙동강 창녕 하만보에는 올해 처음으로
조리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강정보령보 같은 경우도 1.45m 정도 열렸고, 그다음 달성보 같은 경우도 한 1m 내외 정도 이렇게 열렸을 뿐인데, 그동안 계속 진행됐던 녹조 현상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났고, 강바닥은 이제 썩은 이제 벌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뭐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같은 사급 표종이 그대로 출몰했기 때문에 개방 이전이나 이후나 부분 개방을 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볼을 완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에선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달 안으로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향후 보처리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모니터링이 이제 진행돼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계획안을 잡고 내년도 6월 달에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니터링이 충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는 이런 것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8개 보 중 5개만 부분 개방한 낙동강과 3개 보 모두 개방하지 못한 한강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정부는 용수 공급 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의 그 낙담보, 구미보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치로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한강의 이포보라든지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상주보의 경우에는 취수 제약 수위까지 좀 내려볼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외의 보의 경우에는 이제 양수장에 대한 대책, 올 하반기 양수장 사용이 좀 잦아들게 되면 그 임시 대책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이후에 쭉 계속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양수장 임시 대책을 병행해서 갈 생각입니다. 단지 수문 개방만 했을 뿐인데 강이 이렇게 빨리 이제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이제 현장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도 사실은 이제 이런 빠른 개방을 통해서 강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강과 달리 낙동강은 우리 그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열리자 사라진 생명이 돌아온 금강. 녹조라떼란 우명을 벗고 다시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 4대강의 모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수문이 열린 셈인데 총 16개의 보 중 10개의 보에서만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진 곳은 아쉽게도 4개 보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수문 개방 효과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개방을 하지 못한 보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보들은 취수 문제와 보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 농업용수 문제로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금강 하류 백제보 인근. 부여군 농민들은 바쁜 일손을 놓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 작년 11월 정부는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해 백제보 수문을 열고 강수위를 4.2m에서 2.6m로 낮췄다. 그러자 지하수가 말라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단 것이다. 11월 중순경에 열었는데 저희들이 왜 피해 본지를 모르면서 11월 말부터 한 명 한 명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안 나와서 말라 죽는다. 아침에 가봤더니 수막이 꺼져 있고 안 나오고 있고 농작물이 얼어 죽어서 실제로 12월 초는 원래 1월 중순까지 오이를 따시는 분이거든요. 오이나 호박은. 근데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그걸 다 뽑아서 버렸어요.
이곳 농민들은 주로 겨울철 비닐하우스 표면에 15도 정도의 지하수를 뿌려 난방을 하는 수막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볼을 열어 강의 수위가 낮아지자 지하수의 수위도 같이 낮아진 것. 하천물이 주변의 그 농지로 지하수를 통해서 스며들어가는 그런 지하수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만약에 내려가면 이제 연동해서 지하수물이 하천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낮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흐르듯이 그렇게 지하수가 하천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또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백제보 인근에서 수막 재배로 오이나 호박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는 300여 동에 이른다. 겨울철엔 난방용으로, 여름에는 수박 농사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 농민들은 지하수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 땅을 파 지하수 관정을 더 깊게 내리는 작업을 했다. 이상을 못 빨아요. 이 안에 있는 게 뭐죠? 지금 모다예요. 모터. 네, 농업용 모다인데 11월 달에 해갖고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지하수위를 이만큼 낮춘 거예요. 그럼 지하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3m 이걸 내려가지고 12m까지 팔 수 있게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고스란히 해갖고 이제 네. 농민이 네. 한 건데 이걸 들고 내려가고 올라갈 기회도 없이 내려가고 올라가기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다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모다 설치하다가. 지난 겨울 예고도 없이 백제보 수문을 개방해 막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민들. 아직 보상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문을 다시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환경부가 저희들한테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거 열자거든요. 근데 이미 발생한 피해조차도 조사는 먼저 와서 사진 다 찍어갔어요. 관청에서 어디서 찍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찍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7개월이 넘었는데 한 발자국도 진전을 하지 못했어요. 부여군은 현재 주민들로부터 농작물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피해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해 자료 수집과 정확한 피해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잠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만 할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이제서야 공강리 환경청 주관으로 공강리 환경청 한 분, 상급수장공사 한 분, 지자체 부여군 한 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 환경부 그 환경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신청 접수를 전체 받고 있습니다. 백제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과 환경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초 지난달 30일로 계획된 2차 수문 개방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환경부는 농민대책위, 지자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농민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 계획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피해가 없다는 확신을 좀 드리고 해서 개방 계획은 좀 상의해서 따로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언제부터 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수위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낮출 그런 예정입니다. 개방을 하면서 생기는 농업용수의 부족, 그 굉장히 큰 아픔을 작년 11월 달에 겪었기 때문에 제발 정부 단체에서 수문 개방하기 전에 이걸 대책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좀 대책을 좀 세워주고 최소한 세워주고 개방을 하자. 저희들이 수문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여에서뿐만 아니라 4대강 보호 개방에 대한 반대는 낙동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합천 창녕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부분 개방해왔다. 그러던 중 겨울 가뭄이 심해지자 달성군 농민들의 요청으로 올해 2월부터 수문을 닫았다. 인위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양수를 해서 그런 농사를 짓는데 양수할 수 있는 후두가 드러나가지고 물을 양수할 수 없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미리 수문을 막아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벼 후작으로 마늘 양파를 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모내기가 사실은 늦거든요. 그제 모내기 끝났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아직까지는 물이 한참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양수장 시설만 일부 보완하면 농사 짓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큰 문제 없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 수문을 열었을 때 강바닥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위가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수나 양수 문제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빨리 보완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이제 이해를 구하면서 그런 이제 시설 개량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수문을 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강과 달리 낙동강은 농업용수는 물론 먹는 물로도 활용되고 있다. 낙동강 주변의 일부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 물 부족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며 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되어 온 부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홍수라든지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보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둬두고 또 지금 뭐 경관도 좋아 보이고 물이 수위가 항상 일정하게 있으니까 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4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 비용은 31조 원인데 반해 총 편익은 6.6조 원에 그쳤다. 이를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고작 0.21. 4대강 사업의 편익 내용을 보면 홍수 피해 예방은 0원으로 16개 보가 수해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는 이거는 무조건 저해 시설이고요. 물이 잘 흐르고 있는데 이 조만한 자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거기 밑에 이렇게 파여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모래가 막 도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못 있고 움직이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길게 콘크리트로 하고 그래도 세굴돼가지고 계속 무슨 콘크리트 긋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흐르더라도 거기다 이런 구조물을 넣어놓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치수의 역행 중에서도 가장 큰 역행입니다. 가뭄과 관련된 이수 효과 역시 미미하다. 16개 보로 확보한 수자원 7.2억 톤 중 공급 가능 수량은 0.6억 톤으로 활용률은 8.6%에 불과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이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한 수량은 물 부족량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만들고 물그릇을 넓혀 수자원은 확보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수량 부분도 실제로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효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업 시작 전부터 경제성과 환경 파괴 문제로 논란이 컸던 4대강 사업. 감사원은 4번에 걸쳐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가 위법한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 문제들을 끝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 그러니까 책임자는 책임을 짓게 하고 미래 세대들까지 알 수 있게끔 기록해서 넘겨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민의 혈세는 모두 31조 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존치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앞으로 1년이 남은 정부의 결정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지 관리 비용이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4대강 공사 할 때 들어간 돈의
이 우리나라가 진짜 멸망하기 전까지는 퍼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가장 문제 없는데 먼저 헐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살살 유도를 하거나 나비두면 원래 비슷해지면 그때 이제 하나씩 헐고 그러면 길지 않은 기간에 그리고 철거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거든요. 강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 과정은 투명하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전문가나 지역민들, 우리 국민들이 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습과 또 대책 마련, 대안 마련을 해야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성과 환경 파괴 문제로 논란이 컸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4번에 걸친 감사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철저한 추가 조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요?